여기 행사장이 특이하네요. 옆으로 길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뵈려면 두리번 거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특이하긴 한데 또 재미도 있네요. 여러분들 화면도 가깝게 잘 보이셔서. 장관님 그리고 전 허장관님 또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나와서 축사하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들은 농촌은 현재 위기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공통의 인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기후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촌 인구 축소되고 있었고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생산성 저하를 겪고 있고 이 와중에서 농촌은 조금 더 심각한 부담을 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돌파를 해내지 않으면 우리한테 주어진 위기는 재앙일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돌파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과 전국의 신농업인들과 그리고 이번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마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부가 시작할 때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어떻게 농업을 정리했으며 그래서 그 내용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내용의 상당히 부분이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가신 걸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이제 아직도 장관님 숙제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남아 있어서 장관님이 어떤 숙제를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서 장관님 숙제를 조금 더 무게를 더해 놓을까 싶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은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함께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 나라, 함께 행복한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서 이번 국정과제의 비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바뀐 거는 라임상에 발음하기 편하게 이제 바꾸다 보니까 그랬지만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이 나라는 국민들의 나라이고 오직 국민들에 의해서만 정리될 수 있고 국민들에 의해서만 나라가 통치될 수 있음을 밝혔던 너무나 당연한 사실. 그러나 또 항상 우리는 10년마다 한 번씩 이 사실을 되새기고 있는 그런 사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와서는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이번 국정의 비전으로 잡았고, 또 한 가지는 소속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그리고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기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그런 국민으로서 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얘기했고, 이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나라를 찾은 지 그리고 나라를 본격적으로 건설한 지 지금 80년인데 40년 지났고 또 40년 지나 80년인데 앞으로 20년 안에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내용이 조금 많아서 그냥 좀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간에 화면이 쉽게 콱콱 넘어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비전 하에서 3대 원칙을 정했고 5대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3대 아까 이제 비전은 그래서 국민이 주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강령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3개로 정리하였습니다. 저게 물론 말은 이제 2말씩, 그러니까 통합을 위해서는 항상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장관님들까지 잘 실천하고 계신 그런 내용들이게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과 내각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방송을 생중계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 있고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 보여드리고 다 까드리고 하는 것들이 그 통합의 기본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도 듣겠지만 국민들도 거꾸로 동시에 듣고 판단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청이 서로 간에 듣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들이 통합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찌감치 정해져 있던 그런 내용들이었고, 이것들은 역사적인 반성이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우리나라는 정부와 관련된 기관들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왕도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공정한 모습을 늘 보여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받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도 또 국민들에게 직접 필요한 것, 생각을 해서 생각의 결과 도출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을 실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농촌 문제를 다루는 게 그 전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를 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세 단어가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딴 데는 다 두 단어씩 하고 여기만 세 단어 하기가 그래서 두 단어로 줄여 놓았는데 생략된 한 단어가 체감입니다. 체감. 국민들의 문제를,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장관님들이 열심히 성과를 내는데 그게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공직자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사회의 조금이라도 남들 앞에서 말할 수 있고 남들과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분들에게 행동 원칙이 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가지 분야로 전체 국정을 정리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우리 정부든 저쪽 정부든 뭐 대부분의 정부들에 있어서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처들을 정리하다 보면 정치, 경제, 그다음에 균형, 국토, 그다음에 사회, 외교, 안보 이렇게 정리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5개로 정리를 했고요. 이 5개로 정리한 것 중에 23개의 꼭지들이 크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대개 정부 부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 부서에 드리는 정리해야 될 과제 목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3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12번 보면 이게 직접적으로 농산어촌과 관련된 농림부 장관님과 농림부 내각에 부탁드리는 당부의 내용들이 있고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관련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가 우리 국정의 또 다른 커다란 기둥인 기본사회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보다도 오늘은 그래서 12번 희망 농산어촌과 관련된 이 얘기를 간단히 드릴까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12번 희망을 살리는 농산어촌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크게 4개의 꼭지로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조금 지나가고, 이렇게 요게 이제 희망을 살리는 농산어촌과 관련된 아까 12번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에는 이제 4개 과제별로 68번에서 68, 69, 70, 71 이렇게 정리해 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 먹거리 지키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농업을 좀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입니다. 단지 이제 농업을 산업으로만 보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산업의 전반적인 환경, 그리고 산업 자체의 생산성, 이런 것들이 조금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불리하지만 이 내용들을, 그러나 이 부분들에서 희망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었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셨으면 진도가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식량 작업률을 지금보다도 높여야 되기 위한
그 정부 정책들이 좀 필요했고, 그다음에 또 스마트 농업 고도화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뭐 각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었고요. K푸드는 외교부하고 협력을 해서 전 세계 거점을 확립 여기저기 좀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하도록 하자 하는 거였고요.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도매 유통 50% 이상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유통 구조를 혁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가격 결정 시스템을 다양화하자라고 하는 점들이 저희들이 이번 정부를 출범하면서 준비해 놓은 내용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친환경하고 탄소 중립 직불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유기농 면적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놓았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 책임을 좀 강화하자라고 하는 측면들을 농업에 있어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라고 하는 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책임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들을 얘기했고요. 공익 직불제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가격 안정제를 지금보다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해가 일어나면 산이든 들이든 논이든 물이든 강이든 이것들이 이제 주로 농촌에 집중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국가 책임제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측면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를 리포트하는 기관이 재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그동안에 되었었습니다. 이것들을 좀 분리해서 재해가 일어날 경우에 재해의 책임, 그다음에 재해로부터 피해받은 계산, 이런 것들이 농민 위주로 판단하게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농업 경영에서 경영비 부담을 국가가 보다 많은 부분들을 책임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측면이 고려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도 이제 후계자 단체들에서 나오셨습니다마는 농업 세대 전환에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를 하자, 고령화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다라는 점이 69번에서 저희들이 정리했던 내용이고, 그다음 70번에서 정리했던 내용이 주로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번 정부 그리고 지난 정부 그리고 꽤 여러 해를 거치면서 농촌이 거대한 실험들을 자체적으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농촌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에너지를 농촌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실험들이 대부분 농촌들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중에는 꽤 되네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그 시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발전되어 온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농촌에서의 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사업들이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유휴 농지에 태양광 농사를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 농사를 지은 것들을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현지에 존재하는 주민들, 현지에 계시는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꽤 많은 사업들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헌드레드 구양을 열심히 외치고 다녔었습니다. 여주 구양리에서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100개 만들자 구양리를 얘기했는데 몇 개쯤 됐지 아십니까? 2,300개 됐습니다. 몇 년 만에. 대부분 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대전환의 명제를 농촌에서 농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기를 맞이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들이 종종 기본사회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저는 커다랗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통령과 장관님들과 그리고 정부와 지도자들이 열심히 방법을 생각해서 그 방법을 가지고 실현하는 방법들입니다. 위로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그림이 밑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살고 있는 분들 공동체가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가지고 다시 수단을 찾고 성과를 내어지는 아래로부터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방법이 합쳐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도 사실은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정부가 만들고 밑에서 챙기고 하는 전통, 과거 우리 공동체 정신도 그런 정신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하, 위로부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변혁 두 가지를 합치는데 우리는 어쩌면 선수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농촌에서 합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었고요. 그래서 농촌 아리백도 준비해 놓았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일자리를 새로운 관광과 연계하든지 서비스하고 연계하는 새로운 그 방법을 지금까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혁신적으로 AI와 연계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에너지와 그 다음에 직접적인 주체로서의 농민에게 갈 수 있는 방향, 농민에게 정책이 바로 갈 수 있는 방향, 이 방면을 고민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첫 번째 장관님들 중에서 손들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농림부 장관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것들은 아마 우리 농촌에서, 대한민국 농촌에서 행해지는 세계 최초의 실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실험은 처음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연구원도 26개 연구기관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농촌 기본소득이 성공리에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촌도 이번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준비되었던 사업들인데, 특히 기후 위기를 맞이해서 어촌이 매우 심각한 타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촌과 관련된 TAC 총 허용 어획량 체계 개편을 서두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유통 혁신도 여러 가지 장치를 좀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도 농촌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번에도 농민기본소득도 농촌기본소득도 어촌 복합 도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차 어촌으로도 확대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상풍력은 아까 농촌에서 태양광 못지않게 지금 열심히 시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개념을 그리고 적용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가 닥친 위기들 이것들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재앙을 맞이할 겁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건 우리에게 숙명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거고 우리는 분명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회 각 부분에서 할 수 있다,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정부가 들었으면서부터 약속했던 것, 주가 우천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데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지만 주식이라는 건 신만이 하는 영역이라서 또 언제 좀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아지고 있는 것들을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농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법률 이런 것들도 그 자체가 농어업인이 중심에 놓여 있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농어업인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어지는 것, 그게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의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20년 후에는 우리는 진짜 선진국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저 문 조금 열고 들여다보는 정도일 겁니다. 그것만으로 대견스러워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경탄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문이 다시 닫히거나 아니면 문턱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들어가서 확실히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농촌도 어촌도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품격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딱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마쳤는데 무엇보다도 농민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